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이혼하기로 하고 짐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 옷장 맨 위 칸에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겉면에 적힌 병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액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날짜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바로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지? 왜 나는 처음 보지? 왜 날짜가 결혼 전이지? 그 세 가지 생각만 계속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제가 아이를 못 가져서 이 결혼이 무너진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시댁도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오해를 그냥 두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30에 결혼했습니다. 크게 무리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녔고 큰 돈은 없어도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정한 말을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평범했습니다. 주말에 같이 장을 보고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돈이 많지는 않아도 크게 다투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결혼 2년 차부터였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소식 없냐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가볍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 말은 점점 가벼운 농담이 아니게 됐습니다. 명절에 가면 누군가는 꼭 아이 얘기를 꺼냈고 시어머니도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병원은 가봤니? 요즘은 준비를 빨리 해야 한다더라. 여자 몸은 시기가 중요하대. 그 말들이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았고 배란일도 체크했고 주사도 맞았고 좋다는 약이나 한약도 챙겨 먹었습니다. 매달 날짜를 계산하면서 기다리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쪽에 큰 이상이 없으면 다음엔 남편도 같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만 나오면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인데 그 문제만 꺼내면 표정부터 굳었습니다. 바쁘다고 밀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말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끝내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제 검사 결과는 계속 괜찮다고 나오는데 집에서는 이상하게도 늘 제가 문제인 사람처럼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제 잘못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뜻으로 들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 쪽이 약한 경우가 많더라. 몸 관리 잘해야지. 애는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 더 준비해야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니 그것도 이상했고 가만히 있자니 가만히 있는 쪽이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남편이 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댁 말에 선을 그어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저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무너진 건 결혼 4년 차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 검사 때문에 너무 지쳐서 이제는 혼자만 계속 검사받는 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럼 어떡해? 결과가 안 나오는데 엄마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 말은 저한테 그렇게 들렸습니다. 같이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 발 물러나 있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지친다. 계속 이 얘기만 하니까 숨 막힌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은 제가 다녔습니다. 주사도 제가 맞았습니다. 시댁 눈치도 제가 봤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체력 다 깎여가며 버틴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친다고 말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저는 더 이상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람은 오래 몰리면 분노보다 죄책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댁에 가면 더 웃었고 친정에는 더 말하지 않았고 남편 앞에서는 더 참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결혼이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 차 겨울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치면서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정말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아이를 가졌다면 이 사람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간 뒤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서류 봉투를 발견한 겁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검사 결과지 한 장과 추가 검사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란에는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검사 날짜였습니다. 결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몸 상태를,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게 했고, 제가 시댁 눈치를 보게 했고, 제가 제 자신을 의심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 저 때문에 결혼이 무너진 것처럼 이혼을 꺼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들고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제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르는 표정이 아니라 들킨 사람 표정이라는 걸. 저는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날짜를 짚어가며 다시 묻자 결혼 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바로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져서 제 목소리가 낯설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왜 내가 계속 병원 다니게 했어? 왜 내가 시댁에서 그런 말 들으면서 살게 놔뒀어? 왜 이혼까지 내 책임처럼 말했어? 남편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제가 결혼하지 않을까봐 무서웠다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 굳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해결될 줄 알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믿은 게 아니라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했다면 말했어야 했습니다. 무서워도 창피해도 불안해도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을 할지 말지, 함께 방법을 찾을지, 둘만의 삶을 받아들일지, 입양이나 다른 길을 생각해 볼지, 어떤 선택이든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선택권 자체를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앞에 세웠습니다. 시댁의 의심 앞에, 친척들의 말 앞에, 병원의 대기실 앞에, 제 죄책감 앞에, 그리고 자기는 뒤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잔인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걸 숨긴 채 제가 대신 죄인처럼 살도록 둔 시간이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그걸 알고도 나를 대신 원인처럼 두었다는 거야. 나는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한 그 시간 때문에 끝내는 거야.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사과가 늦으면 상처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저는 예정대로 이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 문제로 헤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결혼이 끝난 이유는 아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숨김 때문이었습니다. 방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용히 희생시킨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던 모습, 명절 식탁에서 괜찮은 척 웃던 모습,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점점 작아지던 모습, 그때의 제게 누가 한마디만 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검사 결과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내가 왜 혼자 그걸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라고. 혹시 지금 누군가의 침묵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망가뜨리는 건 크게 소리치는 폭력이 아니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끝까지 숨긴 채 한 사람만 죄인처럼 살게 두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를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침묵하는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혼하기로 하고 짐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는 제가 왜 무너졌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가져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사람 곁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결혼을 계속 이어갔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날 끝냈을까요?